안녕하세요. SG인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UX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UX 디자인에 대해서 따로 시리즈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UX 디자이너가 어떻게 UX 디자인에 입문을 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해 주실 분은 애쉬진 맘입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애쉬진 맘인데요. 인사.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UX 디자인에 입문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다시 하자면 저는 10년 차 얘기했지만 10년 차 UX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뉴렐릭이라는 포틀랜드에 있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지는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가고요. 어, HQ가 어딨죠?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프로덕트 만드는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포틀랜드에 있고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모두가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 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문과 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이제 미술학원 전단지를 가져와서 너가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떠니? 엄마가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문과긴 했지만 국어, 문학 정말 정말 싫어했고요. 그리고 이과를 하자니 또 약간 수학이나 이런 게 좀 무서운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림 그리는 거 재밌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여느 미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 같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근데 고3 때 이제 과외 선생님이 카이스트라는 학교에는 실기를 보지 않는다. 토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또 굉장히 다행인 게 영어를 제가 좋아하는 영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대학 갈 수 있으면 해볼 만하다. 그래서 엉겁결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공대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대 쪽 과목도 들어야 돼서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 과는 산업 디자인학과를 갔는데 그때 이제 무척 방황을 하고 제품 디자인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졸업이 다가오면서 친구들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석사를 가는 걸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그 둘 다 자신이 없었고 근데 그 제, 산업 디자인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음, 친구들은 어디로 취업을 많이 했었나요? 친구들은 그때는 당시 UX라는 그런 분야가 딱 형성되지 않은 형성되고 있는 그런 2000년대 초반 중반이었기 때문에 근데도 그들은 모두 취업을 잘 하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때 삼성, LG 뭐 핸드폰 만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사실 그때 UX가 뭔지도 몰랐고 제품 디자인을 할 자신은 더더욱이 없었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유학을 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유학을 준비하는 압구정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시 그림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로 그림도 그리고 포토샵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때 시각 디자인 쪽으로 다시 전향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위해서 그런 비주얼적인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를 하고 이제 또 운이 좋게 카네기 멜론에 가게 됐죠. 그러면 유학을 준비할 때 시각 디자인 쪽으로 확고하게 하겠다는 걸 결정을 하고 음, 준비를 하셨나요? 그거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 왜냐하면 그때는 약간 뭐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3D가 아니니까 2D를 할 거야. 3D는 음, 나는 어려우니까 재미없으니까. 근데 2D는 재밌고 당시 타이포그래피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뭐 색깔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컴포지션 그런 되게 트레디셔널한 그런 약간 편집 디자인 같은 그런 게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껴서 그럼 그쪽으로 해봐야지 했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역시나 나는 그렇다고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막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유학할 때 UX보다는 UI 쪽에 더 포커스가 있었던 거네요. 그죠? UI라고 딱히 하기도 왜냐면 그때는 미술 그냥 학부 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학부를 이미 거의 거의 졸업반인데도 다시 학부 이제 편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여느 고등학생이 미대 준비하듯이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가서 이제 타이포그래피나부터 뭐 기본 드로잉부터 다시 배우는 게 재미는 있었는데 이게 내 밥벌이가 될 거라는 믿음은 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잘하는 애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막 통통 튀고 굉장히 뭔가 창의적이고 되게 아티스틱하고 그런 성질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되게 이과적인 성향도 갖추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참고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네 팩트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팩트로 항상 남편에게 약간 들이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 성향이 강해서 뭔가 되게 막 백지를 놓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그런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막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람하고는 되게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제 전형적인 시각 디자이너의 뭔가 그런 길을 갈 수는 없겠다. 여기서도 나는 안 되겠다. 3D도 안 되고 비주얼 뭐 시각 디자인 쪽도 내 길은 아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 HCI 그 석사 학부 통합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시각적인 요소가 가미된 UI 디자인을 내가 하면서도 완전히 막 엄청 창의적이고 뭔가 크레이지할 필요도 없고 논리도 필요한 완전 스위트 스팟이라 그러나 완전 딱 맞는 거를 찾은 거죠.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학부를 졸업을 하고 또 이제 학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나이에 대한 부담감 없었나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되게 중요하고 한국 회사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나이 제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나요?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제가 가진 그 유일한 옵션이었어요. 내가 뭘 놓고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쭉 평생을 밥벌이를 하려면 뭐를 딱 파고 이제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것밖에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없었고 시간 낭비할 수도 없었고 솔직히 저는 그 나이에 대한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본인이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은 없는데 무한 긍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자라지만 결국에는 내 걸 찾을 거고 그걸로 밥벌이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냥 무한 긍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자기 실력에 대해서 확실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죠? 그 실력을 내 스스로 이제 만족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한 거죠. 필요 이상으로 학교를 오래 다닌 건데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진로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런 순간이 지난 10년 일하면서 한 번도 없었고 너무나 확고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확고해서 이거 아니면 난 딴 길이 없다. 그죠? 그 학부만 하고 간 친구들이나 그쪽 경력자들은 사실 솔직히 말을 해서 실력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학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본인은 셀프 다웃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었으니까 네. 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남들이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했을지도 모르고 누구는 대학교 다니면서 했을지도 모르는 고민을 이제 대학 졸업
무렵부터 이제 20대 중반 남들 한참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해서 완전 맞는 옷을 딱 찾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회사들도 회사? 그랬죠. 회사가 뭐가 그랬다고?